안녕하세요. 대협에서 로봇 및 기계 업종 담당 멘토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은 HL 만도 한 번 더 볼 건데, 우리가 HL 만도를 볼 때, 제가 과거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HL 만도 실적이 나왔을 때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거나, 뉴스가 나오거나, 이슈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있던 얘기, 최근 영상 HL 만도만 보셨던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해당 내용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실적 베이스는 많이 빠지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했던 얘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하도록 하겠고, 자, 오늘 변하는 건 오늘의 종가죠. 어제의 종가, 오늘의 종가, 변하는 건 종가입니다. 그래서 종가와 수급, 그 부분들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 대기업에서는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전 종목 모두 꾸준히 추적하고 분석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H7만도 볼 건데, 자, 어제 H7만도를 볼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뭐라고 했냐면, 북미 실적 감소하고 중국 실적이 올라오면서 좀 멘징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중국과 한국과 이제 섹세스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부분에서 HL만도가 수를 많이 본다. 왜냐? HL만도에 대한 중국 공장들에 대한 실적들이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친중 성향을 보여주면 줄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HL만도가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중국 제품들보다는 별론데 왜 그렇다면 메리트가 있고 어떤 게 HL 만두를 더 선호하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기술력, 이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더 값싼 중국의 제품들을 쓸 바엔 HL 만두 걸 쓰겠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쪽이 중국이 활성화가 돼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HL 만도의 제품들, 제동, 조향, 현가장치, 전자 조향장치, 자동주차 시스템 등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기술력에 인해서 HL 만도가 지금 HL 만도를 중국에서 선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있었지만 어제 말씀드릴 때,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면 이 추세 라인들 보시면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고점들이 낮아지는 요 추세, 고점들이 낮아지는 해당 추세 라인들의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이다. 이 라인들을 돌파를 해주면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여기까지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돌파 못하고 윗꼬리 달아주고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이제 저항을 막고 뚫어주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갭이 살짝 뜨면서 좀 더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해당 라인들이 이전에 강한 지지 역할을 했었고 뚫어주니 강한 저항 역할을 했던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들에 대해서 저항이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뚫어주는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딱 그 라인들에서 윗골을 달아주고 강한 매도 압력을 받아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종가가 좀 올라와서 형성을 해준다면 한 번 더 해당 매물대에 뚫어주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해당 라인들에서 이제 음봉으로 좀 마감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HL만도 볼 때 제 이때 영상 보신 분 있으시면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은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제가 이때 상승할 때 실적 베이스로 상승했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상승하는 친구들은 크게 안 빠진다.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반등이 바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게 종목이 상승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상승하는 이유, 아니면 뉴스, 트리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상승에 대한 이슈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엄청난 기대감이 아닌 이상 이런 식으로 잘 안 간단 말이죠. 기대감으로 이제 단발성인 이슈로 올라가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계속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이 많아요. 근데 실적 베이스로 올라가는 친구들은 좀 달라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은 이렇게 올라가도 이런 식으로 빠져요. 근데 실적 베이스로 올라가는 친구들은 조정이 잘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이 작게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많이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근데 H를 만들고 여기서 추세 맞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이전에 고점 형성했고 돌파할 때 강한 거래량이 붙었던 해당 매물대에서 다시 한번 지지받고 뚫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해당 라인들이 이탈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밑에 매물대 라인들
라인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평선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기 두 개 올라오죠. 이렇게 이평선도 올라오고, 지금 1년 장기 이평선 쭉 이렇게 나오면은 해당 이평선들이 모이면서 여기 딱 해당 라인들과 겹치게 되면 여기서 지지받아주고 이탈이 하방으로 나왔을 때 지지받아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고, 돌파하면 위에 라인들까지 볼 수 있다. 돌파해서 종가를 형성해 주더라도 이 라인들 해당 라인을 강하게 뚫어주지 않으면 또 한 번 여기서 지지부진하게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종가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들을 오늘 본다라면은 다른 날에 비해 매도세가 강하거나 매수세가 강하거나 그런 모습들은 아니에요. 연기금이 그나마 조금 매수가 들어오고 투신 쪽이 좀 들어오고 있긴 한데 엄청나게 크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진 않아요. 개인도 관망, 외인도 크게 뭐 매도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좀 오늘은 해당 라인들에 뚫어주는지 안 뚫어주는지 눈치 보는 싸움을 하는 관망세가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도 해당 라인들에 대한 돌파 여부, 뭐 종가를 어디서 해주는지에 따라 위로 갈지 조정받고 아래로 갔다 올라갈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조정을 많이 안 받을 거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전에 봤었던 부분들을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적 베이스로 올라간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H1만두가 연간 수주 목표 초과 달성이 유력하다. 목표가 64,000원으로 유진증권에서 리포트를 낸 게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만도는 지난해 16조 6천억 원의 신규 수주를 확보했다. 그리고 올해는 1분기 만에 신규 수주를 15조 1천억 원을 달성해서 연간 수주 목표를 초과할 것으로 유력하게 생각을 한다. 즉 작년 수주가 16조 6천억, 올해 1분기 1월, 2월, 3월 수주만 15조 1천억. 그렇다면 연간 수주 목표를 계산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좀 높게 잡을 거란 말이죠. 그 목표 수주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이후의 조정도 크게 나오지 않는다. 왜 크게 안 나오냐?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올 걸 우리가 예상을 하기 때문에 기대감면 주가 올라가고 내려오면 싸게 살 수 있구나. 매수세가 빨리 붙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더 빨리 나오는 거고 조정이 짧게 나오는 거예요. 상승이 나오고 기대감에 올라갔는데 이 기대감에 올라간 친구들은 근데 지금 실적 아니잖아. 기대감에 올라간 거잖아. 거품이잖아. 하면 매수세가 여기서 안 붙겠죠. 많이 내려왔을 때 이쯤이면 많이 눌렸겠다. 이때 매수세가 붙으니 조정의 골이 깊고 매수가 안 들어온다라면 이런 횡보의 그림을 보여주다가 잠깐만 이 기대감이 있었잖아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실적 베이스로는 거의 이제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상승 이후에 가격이 좀 비싼데 싶으면 조정이 살짝 나온다라면 여기서 이제 이 정도 가격이면 살만하다, 원래 가격이 저평가 구간이었는데 하면서 이런 식의 상승의 모멘텀을 많이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눌림목이 좀 적게 오거나 눌림이 오더라도 빠른 재차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많고,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그냥 가던가 그 기대감에,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고 그대로 기대감 올라간 만큼 뱉어내고 그 다음에 그 기대감에 올라갈 수 있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반영되는 그 시즌이 좀 가까워지면 다시 한번 스물스물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런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패턴들에 좀 익숙해져 있을 필요가 있겠고요. 기사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좀 다른 방향으로 빠졌는데, 자 보시면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가 인도 쪽에 대한 수출에 대한 수혜들을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북미 쪽도 이제 하반기부터 좀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어요. 지금 아까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건 북미에 대한 실적이 안 좋았고 중국에 대한 실적이 올라와서 좀 맨지게 되는 모습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실적들이 앞으로 잘 나올 것을 예상했고, 거기에 플러스 인도 시장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인도 시장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신흥 시장을 주목하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북미 쪽에 있는 신진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전체적인 자동차 업계가 호전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이전에 나왔던 실적보다는 잘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죠. 그 실적 자체가 북미는 하이 베이스가 아니고 로우 베이스가 나와요. 즉 이전 실적이 낮게 나오면 다음 실적이 조금만 잘 나오더라도 더 잘 나오게 비춰지는 그런 스탠스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처음에 우리가 봤었던 지난해 신규 수주보다 1분기 수주가 이만큼이면 2분기, 3분기, 4분기에 아무리 신규 수주가 반토막이 난다고 하더라도 7조예요. 7조.
분기별 뭐 이제 분기별마다 사실 호황기가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 여기서 이제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똑같이 한 15조만 해줘도 5조씩만 해줘도 엄청난 신규 수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HL 만도의 상승의 트리거가 됐기 때문에 HL 만도가 상승하고 나서 조정 폭은 그렇게 깊지 않게 나올 확률이 있다. 데이터베이스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그런 확률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면서 HL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엔 2024년도에 신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베이스로 HL 만들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실적 베이스로 올라가는 건 조정이 크게 안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가 눌림목을 잘 공략을 해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을 볼 수 있고 오늘 종가의 위치에 따라서 이대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 그래서 오늘 종가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